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를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린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인사가 망사, 망할 망자 망사다.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땡땡땡 때문이다. 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네. 땡땡땡 때문이다. 세 글자에 들어갈 말을 칠판에 적어주시죠. 여기는 성공 공식을 가져와 주셨고 여기는 실패 원인을 가져와 주셨는데 아니 대통령 때문이지 뭐 인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 명확한 거예요. 내가 인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뭐 검증 과정에 실수나 오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아니, 거침없이 적어주셨는데 의원님 정답 맞습니까? 고민되지만 땡. 땡. 아니 저도요 원래 정답을 저걸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대통령보다 센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요 비슷하죠. 요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 의원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저거를 적으면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을 했죠. 의원님 배려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2인자라고 불리우는 한동훈 장관이라도 하자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한동훈 한동훈. 때문이다. 요즘 한동훈 잘 나간다고 왜 또 한동훈 물귀신하는 아니요, 거예요? 한동훈이 아니라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는데 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을 만들 때 한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인사검증의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인사검증의 실패가 나타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세요. 법무부는 그냥 자료만 모으는 데다 내가 하는 게 별로 없다. 너무 좀 당당하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참모라면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그렇죠. 참모라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온전히 모든 책임이 방금 우리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다 가는 거예요. 참모의 기본 저는 자질이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명을 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중징계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군내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하 의원께서도 국방일 오래 하셔서 잘 아실 텐데요. 누구보다도 합참의장은 우리 군 서열 1위입니다. 대한민국 군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골프를 치고 있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제분의 학폭 의혹 같은 경우에도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비로서 잘못했다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몰랐다. 한 1,800만 원 위자료 낸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고요. 학폭심의위원회를 거친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태도가 우리 군의 서열 1위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청문회라는 게 뭔가를 물어서 답변을 얻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건데 야 이건 판단을 구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우리 당 국방위원들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걸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게 찬드라 주제여가지고 이제 학폭이 보니까 이제 경미한 순서로 하면 1호 징계부터 9호 징계까지 있더라고요. 뭐 1호는 이제 서면 사과문을 쓰는 거예요. 반성문 쓰는 거고 9호는 뭐 퇴학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경미한 거예요. 사과문을 썼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는데 경미했고 이러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학폭이 경미하다 어쩌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의 태도인 거죠. 몰랐다. 나는 배 타고 다니면서 몰랐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 한 명이 만약에 부상을 입더라도 그건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건데 태도가 저는 좀 온당치 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 태도에 이게 팩트를 좀 알아야 돼요. 쟁점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제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알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쟁점 거짓말을 했냐가 이게 쟁점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예. 알았으면 이걸 뭐 경미한 학폭을 거짓말할 이유가 굳이 없다는 것이고 학교에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못하게 저지하고 이러면 거짓말할 수도 있죠. 자기 부적절한 행위 네네.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긴. 내가 맞았잖아 하고. 그러니까 골프는 이런 거예요. 이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이 전시 국면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거는 예. 북한 입장에 군사 훈련이고 우리 군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거를 너무 위험한 국면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위기라고 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국민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평온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일상을 유지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군인이라는 겁니다. 군인은 안 되고 국회의원 군인은 된다고 골프 쳐도 된다고 투스타예요. 그냥 군인이 아니고 일반 사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행정 보는 사람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연사상하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 그러니까 나는 골프 제 이야기 중에 미사일 도발할 때 골프 친 국회의원 다 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자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즉각 대비 태세를 운운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이 인공위성 쐈다고 국민들한테 문자 다 보냈어요. 그런데 12개 소장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날 버젓이 골프를 친다? 상식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이 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검증에서 안 나왔으면은 그럴 수 있죠. 방금 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인사검증단 자료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인사검증에서 본인이 알고도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되게 이야기하는 양심적이에요. 골프 치는 게 문제가 있다면 거짓말을 했겠죠. 자료를 다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이거는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스타, 쓰리스타나 포스타도 작전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간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데 도발할 때 앞으로 합참의장이나 투스타가 골프 치고 주식 거래를 막 해요. 합참의장이 이렇게 답변해야죠. 제가 합참의장이 되면 골프 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골프는 끊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과거에 자기가 골프 친 것 때문에 합참의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를 발목을 잡는다? 이건 너무하다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예. 골프랑 주식 관련해서는 자진 사퇴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 주식 거래, 그럼 골프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줘야지. 규정에도 없는 거고 매일 김남국처럼 뭐 하루에 30-40번 주식한 것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도 규정은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문제 될 만하다. 군인데.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고. 본인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주식 안 하겠다고. 문제가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양해를 해야 예를 들어서 된다는 이런 겁니다. 물건 훔쳐놓고 봐주면 다시는 물건 안 훔칠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아니 잠깐만 제 제안하고 말을 싶은 게 들어보세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데 자기 재산 늘리려고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좀 주장하고 싶은데 이번 국회의원 임기 4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4년 동안 자기 주식 거래한 현황 자료를 다 내라. 라고 아니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미사일 쏘는데 국회의원이 주식 거래하면 안 되지.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분은 한 달에 한두 번 했는데 국회의원 다 잘라라. 주식 거래 한 사람들은 국회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식은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총 들고 나라를 지킵니까? 아니죠. 국민이니까. 국회의원이 그 관련한 규정들을 만들고 안보에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안보의 특히 일차적인 책임은 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참의장이. 이렇게 내가 양보할게. 국방위원, 외통위원 한 사람들은 다 까보자. 쟁점은 여기까지. 이게 약간 비겁하다는 쟁점은 거지. 여기까지 하고 윤건영 의원님이 들고 오신 이 판도라 얘기를 조금 해보면 민주당 의원의 자료 제출로 이제 확인이 된 사례예요. 이거 그럼 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왜 몰랐을까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기록만 모은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청와대에서도 8년 있어 봤거든요. 근데 인사검증단에서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신원식 지금은 장관이시죠. 신원식 장관이 여러 막말들을 하셨어요.
그런 자료들은 어디 나오냐 하면 유튜브만 봐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구글링 몇 번만 해도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봤다. 우린 자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했을 때는 그럼 유튜브 뭐 저자 이런 것들 다 보나요? 다 보는 게 기본입니다. 전 지금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걸 확인하고서도 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래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아까 보완할 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실에서 하다가 법무부로 인사검증단이 넘어왔잖아요. 예. 그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꾸 변명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한 번 실수 두 번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죠. 저는 우선 본질적으로는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검사, 동문 뭐 이런 데서 막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된 실수가 나오잖아요. 방금 이제 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증상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건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학폭에 관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터지고 계속 반복돼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봤어. 그런데 야당이 태클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명을 철회한 거야 또는 사퇴한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은 좀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학폭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고위공무원단 학폭 관련한 전수조사를 해라. 뭐 이런 액션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국회도 국회의원 전부 학폭 전수조사해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치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개별 사건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도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동의하는 거는 인사풀이 좁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람 자꾸 쓰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좀 새로운 인물, 참신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인사도 바뀌어야 된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어쩌다 보니 정부 여당 이슈로 판도라 상자를 요즘 풀어봤는데요. 민주당 건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여당 견제하는 역할이니까 네. 이렇게 판도라 상자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얘기가 많다면 민주당에서는 조추송 신당설로 시끄럽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비례정당 만들겠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어요. 조 전 장관과 함께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와 조국 전 장관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지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액티브하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저 간단한 질문 같은데. 변수들에 의해서 좌우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느냐, 선거법이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조국 전 이준석 신당도 영향을 미쳐요? 저는 미친다고 봐요. 저는 조국이나 송영길이나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부럽다. 받고 있는 범죄 관련 혐의가 조국, 송영길은 어떻게 보면 경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 다 유죄 나오면 뭐 3, 40년 살 만한 형인데 예.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방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조국, 송영길은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배지를 좀 달아야 좀 방탄이 좀 되겠구나. 이런 효능감을 국회의원 자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웠을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방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라 하든 간에 본인들은 아마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뭐 신당이든 뭐 무소속이든 뭐든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구도와 선거 제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뉠 것 같아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같은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서로가. 국민의힘에서의 진보 블록을 이준석 대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의 좀 더 강한 의견을 조국 전 장관이 수용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변화와 민주당의 변화는 거의 같이 가면서도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유, 그거는 윤석열 장재원 관계랑 비슷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너 나오지 마 해도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껴안아줬는데요? 포옹도 했는데? 근데 나오지 마라 그러면 평산 마을에서 책방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실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총선판까지 짧게 짚어봤는데요. 윤건영 의원의 판도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한동훈 때문이다의 한 줄평. 한동훈이 대통령은 아니다.